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추운 날인데 오셔서 고맙고요. 저 국어 가르치는 정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름 때문에 혹시 뭐 기대하신 분은 없으셨겠죠. 제가 또 설명회 때마다 이 말씀을 많이 드려서 예, 별로 요즘 기대도 별로 안 하시더라고요. 어, 그 27학년도 수능을 이제 맞이해서 이제 고3을 예, 준비합니다. 근데 보시다 보면 사실은 좀 그쵸. 올해가 좀 말이 많았던 수능이죠. 그러니까 딴 것보다 일단 좀 어려웠다고 많이 그래서 아마 국어에 좀 관심이 좀 많으실 것 같고요. 예, 일단 좀 차근차근 좀 말씀드리면서 좀 원래는 시간을 제가 10분밖에 할당을 못 받아갖고 너무 짧아요. 뭐 제가 좀 약간 그래서 조금 더 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저는 정우성이어서요. 완전 우성 국어라고 하고 하는 제 나름대로 이제 그 캐치프레이즈를 달았고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실 이제 우리 열성 우성 배웠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항상 아이들이 물어봤던 것 중에 하나가 네 동생은 그럼 열성이니?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예, 그렇지는 않겠죠. 근데 사실 저는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우성 열성이 저도 몰랐는데 이게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편은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누구에게나 어떻게 보면 우성 열성이 국어의 우성 열성, 국어를 우성 열성으로 발현시킬 수 있는 게 충분히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발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어는 항상 보면 약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타고난 거 아닌가요? 어렸을 때의 어떤 학습이나 어렸을 때의 독서가 영향을 미치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고3 기간 동안 분명하게도 좀 더 다르게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1등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에 관한 예, 내용이고요. 언제나 마찬가지지만 사진은 참 오묘한 것 같습니다. 실물보다 잘 나와서 기분이 좋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대성학원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SNT라든지 또 여러 학원에서 수업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말씀처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대표적인 말씀은 이제 보통은 국어와 수학 중요합니다. 수학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고요. 중요한데 국어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라는 거 보여드리는 게 바로 이겁니다. 수학보다 좀 보이실지 모르겠다. 아니면 그 교재 책에도 설명하는 그 책에도 나와 있긴 하거든요. 예, 수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지금 수학 여기가 지금 표점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점 표점이 137점, 140점인데요. 국어 같은 경우는 149점, 145점입니다. 만점 기준으로 해서 그렇고요. 1등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133점, 133점, 수학은 131점, 131점입니다. 표점으로 봐서 표점이 더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표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마 아실 거예요. 얼만큼 시험이 어려웠느냐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표점이 중요한 이유는 저희가 이제 입시에 들어가면 보통 뭐 100분위로 활용하는 대학들도 많긴 합니다만 우리가 아는 흔히 상위권 대학들은 거의 대부분 다 표점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 표점이 높다라는 건 그만큼 더 영향력이 크다라는 걸 알아두셔도 좋겠습니다. 보통은 국어 만점 표점이 130점대 나오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게 아니라 국어 1등급 표점이 130점대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올해가 좀 매우 어려웠고 그만큼 국어의 영향이 크다라는 거고요. 사실은 몇 년간 계속 그래왔습니다. 계속 그래와서 내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한 좀 그런 모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 어려웠는가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은 선택 과목 배신한 거죠. 선택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어려웠고요. 엄매 어려웠습니다. 2, 3, 5위가 다 엄매였고요. 그 다음에 어려울 줄 몰랐던 화작 보통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화작도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독서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초고난도 문항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여전히 좀 사고력을 테스트하는 문제가 좀 많아서 어려웠던 게 있었고요. 문학이 참 오묘해요. 문학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문학이 복병이었습니다. 딴 것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보통 문학 풀고 독서 풀거든요. 근데 문학에서 이미 시간을 너무 많이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독서로 넘어갈 때 매우 시간이 부족했던. 심지어는 독서론이라고 해서요. 1번에서 3번까지 물론 독서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원체 좀 쉬워서 저희가 좀 따로 떼놓기도 하는데 독서론 같은 경우에 보면 보통 90% 이상의 정답률이 나오거든요. 높아도 80%입니다. 근데 보시면 알지만 69%의 정답률이면 상당히 좀 독서론 치고는 어려웠던 그래서 좀 어렵게 느꼈던 바로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것하고 좀 연관시키고 싶은 게 좀 뭐냐면, 제가 이제 이거는 좀 자료를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좀 프린트를 또 말씀 같이 봐서, 5페이지 한번 잠깐 봐주시면, 이제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에 관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오다밀 베스트 문항을 제가 한번 쭉 뽑아봤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그러니까 화작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다밀 1위는 23%, 똑같은 문항이에요. 12번 문항이 23%였고요. 엄매 선택하신 학생들 위주로 봤을 때는 37%의 정답률인 거죠. 같은 문항입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화작 선택하는 사람들과 엄매 선택하는 사람들의 좀 성적차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시겠지만 보통 이제 상위권 학생들은, 보통 이제 중상위권 학생들은 그렇죠, 엄매를 많이 선택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중하위권 학생들은 화작 또는 이제 엄매를 안 하는 학교들이 있기는 해요. 뭐 과거 같은 경우도 좀 안 하는 학교들이 있어서 뭐 그런 학교는 물론 화작을 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대체로 약간 이렇게 차이가 좀 나는데, 제가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건 이건 거예요. 저도 이제 학생 어머니들 알아주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올해가 이제 불수능이었다라는 말씀은 들으셨을 겁니다. 올해 1등급 컷 지금 아직 정확하게는 안 나왔으니까, 성적표가 안 나와서 예상하기로는 1등급 컷 85점 정도 생각을 하거든요. 1등급 컷 85점입니다. 그러면은 뭐냐면 한 7개 정도 틀려도 1등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꽤 어려운 거죠. 6, 7개 틀려도 1등급. 상당히 어려운 시험이었고요. 작년에는 조금 쉬웠다고 한 게 1등급 92점. 이었어요. 1등급 92점이요. 물론 재작년에는 86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어가 좀 전체로 요즘은 80점대에서 1등급 컷이 만들어지고 있고, 작년이 좀 쉬운 편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작년에 92점 1등급 컷이면 어렵지 않죠, 올해보다. 근데 작년에 오다밀 1위 문항에, 이게 지금 제가 정답률이죠. 정답률은 24%였어요. 엄매 기준으로. 엄매 기준으로 했을 때 24%짜리가 오다밀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올해보다도 더 어려웠던 문항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1등 컷은 더 높습니다. 이게 뭔 말 하시는지 아시겠죠? 그럼 사실은 37%면, 물론 어려운 문제가 맞습니다만,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최고 난도의 문제는 오히려 더 낮아진 거고요. 정답 보시면 보통 거기에 다 모여 있어요. 30%, 40%대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말씀드렸는데, 문학이요, 10위 안에 없어요. 그러면 문학이 쉬운 거냐? 근데 문학이 대체적으로 60%대인 그 문항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60, 70%. 문학은 보통 저희가 60% 정도면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맥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냐면, 올해가 전반적으로 아주 최고 난도의 문제가 막 많았던 문제가 아니라, 흔히 수학으로 표현하면 약간 그런 느낌이죠. 준킬러가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킬러가 하나가 딱 있는 게 아니라 준킬러로 쫙 깔려 있다 보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참 이상한 거예요. 안 풀리진 않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다 보니까 잘 못 풀고 많이 지문을 날리고, 이래서 이제 보통 80점대가 점수가 나오게 된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좀 이상한 게, 그럼 최고 난도가 문제가 없는데 왜 이렇게 아이들 점수가 낮은가? 물론 첫 번째가 지금 말씀드린 시간의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제가 안 적어놨는데, 요거 제가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는지와 관련된 내용과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학생들의 요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문해력 부족해요. 문해력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단어들 학생들이 정말 잘 모르고 있는 경우 있거든요. 제가 어떤 경우가 되냐면, 상궁 아시죠? 뭐 김상궁 이사, 대장금 보신 분들 당연히 아시죠? 상궁이 남자인 줄 알아서 틀렸다, 이런 친구도 있었어요. 상궁이 남자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친구들 있고, 그 친구는 의대 준비한 친구예요. 공부 못한 친구가 아니라.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저희가 너무나 좀 당황스러울 만큼 했던 단어들을 모르는 경우가 참 많아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 있어서, 문장을 읽다 보면 이번 문제가 왜 좀 차이가 그렇게 됐냐면, 보면 문해력이 떨어지는 친구들은 이게 뭔 말이 싶은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하게는 나름대로, 그러니까 아는 애들은 쉬워요.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근데 모르는 친구들은 이거 뭐야? 이런 게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뭐가 있냐면, 사고력에 관한 문장이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게 보통 제가 이제 흔히 얘기해요. 정보량 많은 지문들, 올해 시험이 절대로 긴 지문들 안 나왔거든요. 짧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아이들은 더 쉽게 느껴야 되잖아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푸는 친구들 많습니다. 정보량 많은 거 잘 푸는 친구. 특히나 지금 이제 고3 올라오시는 학부모님들은 이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고2 때까지 가졌던 어떠한 대부분의 시험은 솔직히 말하면 제가 말씀드리기는 시력 테스트가 많아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지문을 보고 오른쪽에 있는 걸 보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차분하게 글을 꼼꼼하게 잘 읽고 하는 친구들이면 시험이 점수가 잘 나와요. 그러니까 사고력보다는 약간 시력이 더 강한 거죠. 근데 수능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학생들이 연습만 많이 했던 친구도 있습니다. 문제만 많이 풀었던 친구들은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와 다른 거예요. 분명히 지문을 읽고 쉽게 읽었어요. 어렵게도 읽은 거 아닙니다. 쉽게 읽었는데 지문에서 봤더니 이거 어떻게 알아? 또는 1번, 2번, 3번 선지가 다 똑같은 말 아니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해력과 더불어서 문장의 파악 능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분별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학생들이 많이 좀 어렵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초고난도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이렇게 쫙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살짝 다 올라와 있는 상태의 시험이고 결과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처참하게 나타나게 됐던 거죠. 그럼 이 구조는 제가 볼 때는 이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요즘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거든요. 생각하지 않고 눈으로만 보고 쇼핑 얼마나 짧습니다. 생각 안 하잖아요. 생각하지 않고 게다가 문해력 떨어지고 전형적인 학생들의 문제를 지적한 시험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문제 너무 잘 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맥락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대비할 것도 바로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어렵지 않았는데 왜 까다로웠을까가 지금 말씀드린 바로 그러한 이유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유일한 해결책 바로 완전우선 국어입니다. 그래서 완전우선 국어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데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능력이 좀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아니라 능력을 키우는 수업을 제가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약간 국어는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정확하거든요. 뭐냐면 제가 요즘 수영을 배우는데 제가 수영을 이제 항상 이제 많이 못 배워서 이제 항상 거의 이제 수능 끝나고 주되게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1년 만에 배우다 보니까 진도가 잘 안 나갑니다. 근데 제가 자유형도 하고요. 뭐 평형도 하고 접영도 합니다. 근데 요즘 힘든 게 뭐냐면 막 교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당연하게 자유형하고 했고보다 수영해 라고 생각해 왔는데 어떤 코치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효율적이지 않은 거죠. 제대로 하지 않은 거죠. 물에는 떠 있지만 허우적대는 거예요. 국어 얘기할 때 항상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인 거죠. 우리말인데요. 우리말인데요. 그렇죠. 물에 떠 있다는 겁니다. 물엔 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훌륭한 수영선수가 되진 못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할 게 바로 뭐냐면 떠 있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국가대표 수영선수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농담삼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수능은 세계 1위가 되는 수업이라고, 시험이라고 얘기해요. 특히나 국어는요. 왜냐면 제가 생각할 때 국어에서 1등은 맞으면요. 만점 맞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국, 세계에서 국어 가장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뭐 영국 사람이, 미국 사람이 우리보다 국어 잘하겠습니까? 세계 최고 되는 겁니다. 국가대표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글 알아요. 적당히 글 읽어요. 이게 아닌 겁니다. 팔의 각도 하나하나 해서 수영선수들이 뭐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근데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 국어 그냥 많이 풀면 되죠. 그게 뭐예요? 그냥 수영장에 가서 많이 수영하면 국가대표 되겠죠. 세계 1위 하겠죠. 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뭐냐면 훈련을 시키고 방법을 가르치고 학생들에게 능력을 좀 키우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그거 몇 개를 좀 나눠봤는데 첫 번째는 커리큘럼 상으로 좀 반영한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거입니다. 하나가 기출이고요. 기출 예전에 비하면 중요성을 너무나 당연하게 잘 알고 있어서 그런지 제가 학생들을 만나서 물어보거든요. 너 지금 고3 들어서 또는 저도 이제 재성에 있기 때문에 재수생도 많이 보니까 재수생들 보고 나서 너 혹시 그 기출 몇 번 봤니? 이러면
성적에 비해서 훨씬 많은 횟수를 본 거예요. 제가 예상하기로는 한 번 봤을까? 점수대를 보면 예상이 됐잖아요. 근데 3번을 봤대요. 4번을 봤대요. 그럼 저는 의아한 겁니다. 이러면 이 성적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보면 이 성적이 나올 수 없는데 그 물어봅니다. 어떻게 봤니? 어떻게 기출했니? 그럼 딱 이렇게 얘기해요. 인강 봤대요. 그러니까 애들은 착각을 해요. 인강을 보고 관람을 합니다. 인강 공부 아니에요. 인강 자체는 공부가 아니에요. 관람을 하고요. 그거를 3번 돌리면 기출 3번 본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보면 답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애들은 기출을 본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그게 학생들에게 능력이 키워진 게 아니죠. 학생이 그렇게 공부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과 좀 달라진 걸 느끼게 이게 딱 나눠져요. 코로나 이후로 나눠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코로나 이전에는 좀 덜 그랬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대부분 학생들이 이런 식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좀 신경을 쓰는 것 중에 하나는 스스로 기출을 분석할 수 있게끔 하는 능력을 좀 키워주려고 해요. 물론 저랑 같이 볼 거예요. 그리고 제가 수업하는 내용 자체가 기출을 바탕으로 일단은 합니다. 하지만 수능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깨우치고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바로 이 기출을 좀 위주로 할 거고, 단순히 기출 지문을 해설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 중에 기출 해설을 들으면 내가 잘하겠지. 아닙니다. 해설 듣는 거랑 내가 분석하는 거랑 달라요. 또는 기출을 통해 그 지문은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지문에서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다른 지문을 내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을 제가 심어주는 게 필요한 거죠. 바로 그 역할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죠. 선지의 함정, 사고력과 관련된 부분들도 좀 할 거고요. 특히나 이 부분은 기출에다가 플러스해서 리트 라고 해서 법학 적성 검사가 있습니다. 뭐 흔히 로스쿨 시험이긴 한데요. 로스쿨 시험을 쭉 강독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사실은 로스쿨 그 법학 적성 검사와 아무래도 수능은 좀 다르거든요. 하지만 사고력의 측면에서는 분명히 볼 필요가 있고요. 좋은 문제는 수능적으로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제가 문제를 선정해서요. 그거를 교재에 녹여냅니다. 같이 포함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리트 지문이야. 우리 리트 풀자. 이제부터 풀자. 이게 아니에요. 수능 풀면서 같이 녹여나면서 그런 방법들을 좀 더 사고력 있게 접근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같이 접근을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EBS는 역시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유일한 교과서라고 하면 EBS예요. 수능의 교과서라고 하면 60% 연계가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EBS 연계가 많이 됐다고 해서 내가 EBS 작품 해석했다고 해서 잘 푸는 게 아니라 다 변형하거든요. 그리고 그 변형이 작품을 아냐 모르냐가 아니라 선지의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어떤 포인트에서 생각해야 되는지를 이 두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정리를 해 나갈 겁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커리큘럼을 좀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역시 독해력과 사고력을 늘리기 위한 나름대로 수업의 내용으로 녹여내는 내용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커리큘럼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제가 수업 중에 녹여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독해력을 좀 향상하는 부분들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죠. 어휘. 저는 고전 소설 할 때 항상 하는 게 있어요. 고전 소설 할 때 항상 하는 게 단어 테스트 봅니다. 고전 소설 단어, 아까 말씀드렸죠. 상공. 이거 몰라요. 상이, 이 순실을 만나, 이러면 상이 누군지 몰라요. 임금인지 모르거든요. 이거 외워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원래는 책을 많이 읽었으면 자연스럽게 알겠지만 뭐 어떠겠어요. 지금 고3 됐고 시간 짧기 때문에 어휘 테스트 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어휘나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문장의 의미 파악하는 것, 문장과 문장의 관계 속에서 의미 파악하는 것까지 독해력 관련된 것 가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법을 보통 문제를 풀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문제풀이법을 수업을 합니다.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를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번 시험의 중요한 어떤 핵심 중에 하나는 시간이었거든요. 이 시간은 약간 방법적으로 문제풀이하는 방법으로 나름대로 교정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독해력이 늘어나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문제풀이하는 방법 자체가 빨리 푸는 방법을 해야 되고, 이게 선생님 그냥 빨리 풀면 되는 그게 아니라 순서가 있고요. 나름대로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 얘기하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문이 좀 어려울 수 있다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관한 일종의 좀 약간, 저는 이걸 소화기라고 하는데, 우리 소화기 쓰는 게 좋을까요? 안 쓰는 게 좋을까요? 사실은
안 쓰는 게 좋죠. 하지만 여기도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학생들에게 뭘 가르치려면 이건 안 썼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까지 가르쳐요. 왜냐하면 학생 멘붕 오거든요. 수업 시험 보다가 멘붕 오고 문제 안 풀리면 본인의 성적보다 본인 실력보다 훨씬 더 낮은 상태에서 시험을 봐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도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죠?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사실 제가 여기다 뭐냐 신구조독해라고 썼는데 이게 제 주된 거는 아니고요. 나름대로 요거는 제가 어떤 맥락이냐면 비상수단으로 또 하나 약간 좀 보완제로 마련해 놓은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아마 도움 되실 겁니다. 그리고 문학 관련돼서도 바로 이런 부분들 마찬가지로 해서 사고력과 시간 관련해서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문학도 작품만 놓게 하는 게 아니라 사고력을 통해서 나름대로 어떻게 해나갈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부분들 생각해 주시면 아마 좋을 겁니다. 그리고 EBS도 아까 말씀했지만 1회독, 2회독, 3회독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 다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기출도 말씀드렸지만 EBS도 말씀드리지만 제가 좀 반복이 많아요. 기출도 반복, 1회독, 2회독, 3회독 할 거고요. 그 다음에 EBS도 1회독, 2회독, 3회독 할 겁니다. 근데 이게 다 다른 방식으로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말씀하신 EBS를 예를 들으면 1회독은 당연히 문제를 풀겠죠. 텍스트에 충실합니다. 풉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요. 연계 문제. EBS의 작품이지만 다른 문제로 역시 풀고요. 세 번째는 출제 예상 지문 뽑아서 다시 더 집중적으로. 걔는 제가 문학 같은 경우는 논문을 봐요. 보통 교수님들이 문제 내실 때 그냥 내는 게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논문에서 중요한 표현이나 이걸 뽑으시기 때문에 거기까지 봅니다. 그래서 1회독, 2회독, 3회독까지 해서 EBS 완벽하게 대비 진행합니다. 바로 그렇게 진행하는 거고요. 1월 스텝 1, 2, 3로 나름대로 쭉 1년 커리큘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 수업 특징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수업할지 말씀드리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남대성에서 수업 계속 해오면서 그러니까 우수 강사로 최우수 강사로 뽑혔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은 상위권 학생들이 좋아하는 학생이기도 하지만 사실 저는 그것보다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상위권 학생을 잘 알아요. 즉 무슨 얘기냐면 상위권 학생만 가르쳤다는 측면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상위권이 될 수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수동적인 친구들 없습니다. 능력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 능력 제가 키워줄 겁니다. 그래서 상위권으로 만들고 1등급 만점 만들 수업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좀 이렇게 친절한 수업을 진행합니다. 즉 시험지를 받는 순간부터 답안지를 제출하는 순간까지의 모든 순간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좀 지적해주는 즉 행동 지침을 정해주는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 확보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거는 제가 다른 학원이라서 뺄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질의응답 시간 제가 약속을 잘 못 드려요. 왜냐면 이게 솔직히 말하면 저한테는 너무 힘든 일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약속을 했는데 안 할 수는 없죠.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국어는 개인적인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를 틀린 문제 너 몇 개 틀렸어? 저 2개요. 저 2개요. 똑같은 두 명이 2개를 틀려도 다른 문제 틀리고요. 너 3번 틀렸고 3번 틀렸고 똑같은 문제 틀려도 다른 이유로 틀립니다. 그러니까 매우 개인적인 과목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질문으로 개개로 들어가야 돼서 사실은 대형 강의에서는 이걸 절대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맞도인의 센터에서 맞는 학생 정도는 제가 커버가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응답 수업 끝나고 나서 할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질의응답 그냥 맞는 게 아니라 횟수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질의 안 맞던 친구, 좀 소심한 친구도 있거든요. 그러면 질의를 하고 싶어도 못한 친구 있어요. 제가 체크할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제가 매번 똑같은 횟수는 아니겠지만 이 친구 한 2-3번 했는데 이 친구 한 번도 안 했다. 제가 부를 겁니다. 너 질문 있지 않니? 부를 거예요. 그래서 좀 개별적으로 챙겨주는 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론적으로는 솔직히 말하면 이 표현이 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필요 없이도 국어를 잘할 수 있는 학생을 만들 거예요. 사실은 고3 동안은 저와 함께 하셔야 되는데 이게 언제 쓰냐? 내년에 씁니다. 대학 가서 이 알바 쏠쏠해요. 그래서 진짜 제가 그런 능력을 키워줄 거예요. 내가 배운 것처럼 너한테 가르쳐주면 너 좋은 성적 받을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을 제가 키울 겁니다.
맞죠. 내년 알바까지 제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그리고 물론 수능 성적 더 잘 나올 거고요. 바로 자기주도 학습의 능력까지 키울 생각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드릴 수 있는 게 참, 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긴 합니다만 학생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게 뭔지를 많이 고민을 합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운동과 같아요. 아까 제가 수영 말씀드렸죠. 운동과 같은 게 국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어떻게든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맡겨주시면 학생들 정말 올해, 내년이죠, 내년이죠. 내년에 좋은 성적으로 웃으면서 1년 마무리할 수 있게끔, 그리고 좀 더 나가면 내후년에 알바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국어 실력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